보면 박주선이 지난 2012년에 박근혜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박주선이 박주선의 그 누구였지? 보좌관이 대리 당비 문제였나부터 하여튼 선거법 위반 문제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때 뛰어내려서 죽어. 박주선 보좌관이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리고 그게 이명박 때야. 이명박 때 뛰어내려서 죽으면서 그 민주당에서 박주선이 공천을 못 받아. 맞지? 그치? 그게 박주선이야. 찾아봐. 지금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이게 박주선의 과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때 그 보좌관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대대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그러고 나서 박주선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이 됐단 말이야. 자, 박주선이가 만약에 야당표였다면 이명박이가 걔를 가만히 냅뒀을까? 반드시 이 선거법 위반 문제, 아니 압수수색하다가 보좌관이 떨어져 죽을 정도의 문제였다니까? 보통 문제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박주선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얘는 배지를 뗐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는 무난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응. 그 다음 그 박주선이 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어.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천명을 하고 다니면서 박근혜를 막 지지하겠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준비하다가 광주 유권자들한테 그 감금당해가지고 막 그 위협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공식적 지지 선언을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주선은 이명박이 살려주고 박근혜 라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그 박주선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야.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가 안 된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지금 이태규하고 박주선이야. 이거 몰랐어요? 몰랐던 분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박주선이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서 거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보좌관이 뛰어내려 죽을 정도였다면 얘는 지금 선거 당선 무효가 되고 정치적으로 매장돼야지 정상이야. 의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뭔가 이상하잖아.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지지를 천명했었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광주 유권자들한테 광주 유권자들이 감금하고선 못하게 했잖아. 기자회견을. 그래서 간신히 지지선언 안 했을 뿐이지 박주선은 이미 그 당시에 박근혜 사람이었어. 자, 그랬던 박주선이다. 그게 과거야, 그게. 그 다음에 이태규가 누구야? 이명박의 연설 보좌관. 이명박과 영원히 통하는. 한마디로 지금 그 이태규가요. 지난번에 이낙연 때도 계속 안 된다. 김상조도 계속 안 된다. 지금 이태규는 자유당하고 입장을 계속 같이 가고 있어. 이낙연 다 안 된다. 그게 이태규의 주장이야. 왜냐하면 이태규는 지금 이명박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규가 언론에다가 막 흘린 거야. 국민의당은 이낙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 다음에 셋 다 아니다. 계속 이태규가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태규의 주장이 그 언론에 막 뿌려지고 호남 유권자들이 확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욕을 하면 그 다음날 뒤집어지고 그 다음날 뒤집어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태규랑 박주선이가 일부러 의원총회를 한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강경화에 대한 지지를 철회시킨 거야. 강경화는 안 된다. 김상조는 조건부로 토시키고. 그러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김희수 재판관은 청문회 중이야. 근데 김희수는 받아들이고 김상조는 부분 받아들이고 강경화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오늘 의원총회의 내용이에요. 박주선이가 그게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판을 짰다는 거지. 그래서 내일 뒤집지 못하게끔. 박주선은 비례가 아니지. 광주에서 지역구로 당선됐지. 자, 그러면
쟤네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박주선하고 이태규가 왜 끝까지 거부하느냐. 여러분, 장관은요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어요. 임명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장관들에 대해서 야당이 다 청문회 인준 안 해주고 그랬는데 박근혜, 이명박이 밀어붙인 거야. 그냥 밀어붙였다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을 하는 거는 대통령 결정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야. 외교부 장관은 투표하는 대상이 아니야. 그냥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저럴까? 다음 포석을 두는 거야. 국민의당이 반대했는데 문재인이 그 강경화를 밀어붙였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 요 논리를 지금 위에서 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명분을 쌓으려고 지금 저 이태규하고 박주선 저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돼. 이태규, 박주선이 계속 저렇게 떠벌대고 있으면 앞으로 문재인을 1년 안에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자유당이랑 합치면, 힘을 합쳐버리면 이제 문재인이 소수정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재인을 찢어밟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박주선과 이태규는 이명박, 박근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주도권을 잡고 이태규는 모든 이낙연 때도 나오고 강경화 때도 나오잖아. 계속 반대하면서. 이게 지방선거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요.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당을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수도권에서 이 또 국민의당, 그러니까 호남표가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전멸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은 망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박주선이 계속 저렇게 강경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하고 이게 지금 의원총회를 해서 일부러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입장을 결정한 거야. 그 전에 이낙연 때 입장 뒤집어졌으니까 이낙연, 김상조 때.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강경화는 뒤집지 못하게 하려고 의원총회를 열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계속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원총회는 또 하면 되거든.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걸 뒤집을 수 없다? 누가 그래야 뒤집을 수 있지. 잘못된 결정인데 유권자의 뜻과 반대를 했다면 이거는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강경화를 반대하는 게 누구야? 친일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근데 그 친일파들의 앞잡이가 지금 박주선, 이태규 아니야. 걔네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의원들이 그냥 따라가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위안부 피해자 긴급 기자회견, 강경화 장관 되도록 해달라.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주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유당에서 그 박주선한테 명분을 준 거야. 네가 더민주 이중대냐?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당 이중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경화 낙마를 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건 박주선, 그럼 너는 자유당, 발정제당 이중대 하겠다는 거냐? 요렇게 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청와대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 지금 청와대에서 강경화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청와대에서 강경화를 포기하고 그에 맞는 대상을 지금 또 언제 골라. 이 위급할 때 다음 달이 한미 정상회담인데
언제 또 지랄을 하겠어. 청와대는 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와대는 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박주선하고 이태규가 앞으로 문재인의 발목 잡을 명분을 만들려고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국민 여론으로,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지금 강경화에 대한 여러분 주변의 여론이 어때요? 지금 강경화에 대한 여러분 주변의 여론이 자, 우리 여론조사 한번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신 분들께 묻습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되었고 전문성을 가진 그 후보이므로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보기 1번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되었고 전문성을 가진 후보이므로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 두 가지로 묻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투표를 올리고 잠깐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 하시고 업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분들, 지금 현재 시청자 숫자가 6,500분이 시청하고 계시고요. 자, 이 중에 과연 몇 분이 투표하실까? 6,515분 중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투표하는 방법은 이렇게 화면 터치하면 투표하기가 나오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 밑에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18초 남았어요. 15초, 10초, 7, 6, 1. 그곳으로 가네. 자, 녹입니다. 공산당이야. 2,394분이 참여하셨고요.
98.1%가 장관 임명을 해야 된다. 예. 1.5%가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예. 이건 뭐, 우리는 비밀 선거가 보장됩니다. 저도 확인하네요. 예. 지금 강경화가 의혹이 너무 많다. 역량도 의문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지금 물론 뭐 우리가 얼마 안 돼요. 6,515분 중에 2,394분밖에 참여를 안 해서 한 몇 퍼센트입니까? 예. 저게 한 25%? 아니야, 한 30%? 잠깐만 봐. 절반이면 3,250. 2,300이면 한 35% 정도 했나? 예. 35% 정도 참여해서 예. 지금 이제 98.1%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우리들의 여론이 뭐 이 모든 국민의 여론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1번을 누른 사람은 장난으로 눌렀거나 관심 받고 싶어서 눌렀을 수도 있어요. 관심 주지 마세요. 네, 자 일단 지금 국민의당 홈페이지의 상황이 뉴스로 들어와 있어요. 네,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과연 이 국민의당의 선택에 대해서 예. 강경화 불가 국민의당 홈페이지 십자포와 예, 강경화 후보자 찬성 국민의당 지지 철회 등 비판글로 삽시간에 도배. 예,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국민의당 홈페이지를 찾아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국민의당의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을 통해 강경화 후보자에게 내린 결론은 경과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경륜과 자질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국민광장란은 강경화 후보자를 찬성한다. 국민의당 지지를 철회한다. 국민의당 아웃 등 누리꾼들의 비판글로 삽시간에 도배됐다. 좋은 정책이든 좋은 사람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만 야당이 할 일이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러 개혁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현 시점에서 그것도 첫 여성 장관의 외교관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많은 의무를 둔 그 강경화 지명자를 반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젠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의당은 일하는 정당,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정당이라고 지칭하시네요. 오늘 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운을 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부적격 결론 내리셨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이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적격 결정은 민의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당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제1야당은 협치하는 거리가 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고 스트레스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당이 편승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신다면 우선 총선은 많이 남아있겠지만 점차 지지를 잃고 소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다음에 광주 강상구 신월동 거주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은 요즘 국민의당 하는 걸 보면 자유한국당인지 바른정당인지 국민의당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당 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라서 그러는 건가? 어렵게 잡은 정권이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들을 생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시선으로 대의를 표명해주세요 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로 보이는 누리꾼은 그만합시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글 남기는 것도 이제 지치다 못해 짜증이 나네요. 국민의당 해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진짜 다음 선거에서 없어질 것 같네요 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지지자 역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요 근래 행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당 지지 철회한다. 국민의당 지지한다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너무 답답해서 글 남긴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자한당과 늘 같은 당론을 정하면 안 된다. 내각 구성이 빨리 돼야 나라가 빨리 일어설 수 있다. 저보다 더 잘할 거라 믿는다. 정말 요즘 창피하다.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런다. 국민의당 지금 뭐하냐고.
강경화 후보도 통과시켜주세요. 일부에서는 한일전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부탁합니다. 라고 호소했다. 아, 잠깐만요. 또 홈페이지, 이게 다운됐어, 또. 아이.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누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동을 피워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 호남의 형제자매님들이 그동안에 개별적인 문자로 폭탄을 주셨으나 개별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 쟤네들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들을 막 친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난동을 피워봤자 쟤네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광주 아까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에 지방의원들 있죠. 기초단체 의원들, 기초의원들한테 항의를 하세요. 기초의원들하고 광역의원들, 예, 시군구 의원들하고 예, 도의원들한테 그리고 광주시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시면서 내년에 국민의당 절대 안 뽑아주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큰일 났다. 우리도 죽고 의원님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직접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 항의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역사무소에 전화해서 지역의 고문님들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운영위원이나 고문님들을 바꿔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어떤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효과적이고요. 당 홈페이지 안 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은요 당 홈페이지 안 봐요. 그리고 그 지역 그 국회의원 사무소에 전화해서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10명의 보좌관들이 전달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무소 그 국회의원실에,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사무소 말고 동네 사무소, 거기로 전화를 해야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문을 찾아가지고, 고문님이나, 뭐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그 항의하시는 거, 요게 그 좀 효과적이다. 쌍욕하시면 부정 더 효과가 없고요. 예, 내년에 국민의당 지방선거 안 밀어준다. 얼마 안 남았다. 11달 남았어요. 예. 내년에 국민의당 지방의원 선거에서 절대로 안 밀어주겠다. 요런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자, 좌우지간 이번 사건의 본질이 누군지를 봐야 돼. 이거는 국민의당 전체라고 섞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걸 여론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박주선 이태규야. 자,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박주선 이태규야. 박주선 이태규가 지금 그들의 과거가 누구냐? 박주선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때 큰 사고가 있었고 그걸로 반드시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떼야 되는데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를 공개 지지 선언하려다가 지역 유권자들한테 압박을 받아서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박주선은 이명박 박근혜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 이태규는 이명박의 연설 비서관 출신이다. 지금 그 둘이 지금 호남의 국회의원 전체를 등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호남 국회의원님들이 번쩍 들고 일어나서 특히 이제 호남뿐만이 아니죠. 최명길이도 한패야. 최명길이 그다음 박주선 이태규 얘네들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이현주까지 얘네들이 이제 국민의당에서 떠벌떠벌하면서 지금 대다수의 선량한 그 국민의당 의원들을 등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박주선이라고 얘기한 거야. 박주선은 자유당 이중대를 선택했냐. 지금 저 터루태기가 국민의당더러 니네가 더민주 이중대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자유당 이중대 말고
예. 박주선은 털 발정제당 이중대를 선택했나? 예, 아니 털 발정제당 이중대를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이중대가 나은 거 아니야? 예, 아유, 자, 그래서 이 박주선, 이태규, 예, 얘네들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태규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 못하게끔 예,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비례대표가 이 정당의 당원들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당원권을 정지시켜야죠. 그죠? 예. 네, 털발이 이중되냐? 예, 요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지금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서도 그 애매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어저께, 이 문재인 정부에서 2개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대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머지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끝난 다음에 해라. 그래서 지금 사드가 1년이 연장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그냥 그 엑스밴드 레이더는 운영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차이가 있어요. 청와대에서 발언한 건 뭐였냐면 그 2개의 그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철회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 그 국방부하고 미군은 운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지금 종편들은 운영하고 가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철회할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청와대에서 운영하라고 허락을 했냐?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되도록 허락했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드는 뭐 방어용 발사대가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엑스밴드 레이더만 지금 가동을 하고 발사대는 미완인 상태로 두냔 말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원래 6개가 전부 다 배치가 돼야 방어 능력이 있는 거라며. 근데 지금 레이더하고 2개밖에 없는데 왜 가동을 하냐고. 미완의 무기를 미완성된 무기를 왜 가동을 하면서 그 전자파에 우리 국민들을 노출시키냐고.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분명하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 중이냐. 공식적으로 계속 가동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 중이냐. 정부가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의 가동을 허락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이게 용어의 차이거든요. 배치냐 전개냐가 다르고 가동 중이냐 운영 중이냐 그 다음에 철회하냐 마냐 이게 다 다른 의미라고. 가동한다는 것은 지금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운영 중이라는 것이 대기한 것도 운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동 중이라 그러면 진짜 전자파를 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하는 레이더를 가동 중이냐라고 분명히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 가동이 합법이냐 아니냐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검찰에서 지금 우병우 라인을 다 쳐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쫙 발표가 났잖아. 그래서 이제 검찰의 꽃보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병우 라인들을 전부 다 지금 좌천시키고 있다. 쳐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줄줄이 지금 사표를 내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검찰 개혁이 얘네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추후의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목표를 어디로, 인적인 개혁도 있어.
우병우 라인이라든가 부패 적폐 세력을 몰아내는 것도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 그 기소 독점권으로 지금 줄줄이 나간 놈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기소시키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경찰에서 이 새끼 수사해보니까 이 새끼 유죄다, 이건 분명히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수사 보고서를 넘겨도 이 지금 줄줄이 사표 쓰고 나간 놈들이 변호사 딱지를 달고 돌아와가지고 이 검사들한테 이거 불기소해달라, 그래가지고 불기소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기소 독점권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경찰들이 얘는 유죄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수사 결과를 올렸는데, 이 검찰에서 만약에 아무런 설명 없이 불기소 처리했다, 그렇다면 이거를 고비처에다가 찌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요게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이것들이 줄줄이 사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변호사가 돼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검찰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오늘도 얘기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나왔지만, 성매매 판사가 변호사 개업했다. 성매매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지금 줄줄이 그 사표 쓰고 나간 검사들, 걔네들이 뭐 믿고 사표 쓰겠어? 변호사가 지금 되겠다라고 사표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대한변협하고 그 각 지역별 변협들에서 걔네들의 변호사 신고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1차 저지는 변호사협회에서 얘네들의 변호사 개업 자격을 제한하는 거. 지금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그동안에 못하게 했었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 변호사 개업 불가, 변호사 자격을 주지 못하게끔 계속 심사를 걸어두게끔, 몇 년 동안 변호사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들이 줄줄이 사표 쓰고 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변호사들이, 아니야, 이제 이 그 검사들이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수사 내용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리했을 때 그걸 경찰들이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 단지 지금 우병우 라인을 쫓아냈다라고 막 신난다 그렇게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요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 걔네들 변호사협회에서 심사 분명히 해가지고 그 비리 검사로 좌천된 애들, 얘네들을 변호사로 그냥 개업시켜주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이 얘네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일단 만들어서 감시하고, 그리고 이 검사들이 그 내부적으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새끼들 그냥 좌천만 시키면 안 돼. 형사 책임도 물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징계를 안 받아서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좌천만 시키면 안 되고 징계를 명확히 했어야 됐는데, 지금 징계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이 바로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검사 출신들이 그 자기 지역의 변호사를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 그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에서 이제 뭐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 땅에서 이 그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걔네들을 공격하는 미사일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저런 포를 쏴대면서 누가 바깥에서 뭐라 그러든 자기네들은 이제 자체 방어권을 갖겠다, 이런 주장이거든. 얘네들의 이런 행동이, 지금 북한의 행동이 점점 남한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이 북한의 행동이 도리어 아베나 이런 애들을 자꾸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러거나 말거나야. 일단 지네가 지금 죽게 생겼다, 트럼프가 미친놈이라서 언제 자기네들을 치우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미사일의 그 완성도를 높이는 중이라는 거야 지금. 북한이 자기네들의 그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여놔야 협상력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꾸만 저지랄을 해서 아베라든가 트럼프에게 자꾸만 먹잇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 김정은이는 과연 문재인을 좋아할까? 내가 볼 때 김정은이는 문재인보다 홍준표를 좋아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박근혜 선거 때 그때 북한에서 왔던 탈북자가 MBN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북한은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지지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북한은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때 김정일이가 되게 못되게 굴었어. 버릇없이 굴고. 김대중한테 좀 덜했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단 말이야. 박근혜한테는 완전 여왕 대접을 하면서. 그게 북한의 그 자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옛날에 김일성하고 박정희 때 우리는 막 박정희 김일성 굉장히 사이가 나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절친이었던 거잖아. 서로 막 협력하는 사이였던 거잖아. 왜냐? 적대적 공생관계야. 그러니까 CIA하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스파이 잡는 CIA하고 소련에서 KGB라는 게 이제 소위 스파이 잡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서로 내통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당히 서로 사건을 일으키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런 짓을 했었던 거야. 그런 것처럼 박정희하고 김일성이가 서로 관계가 좋아서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김정은이가 뭐 박근혜를 미워한다가 아니라고 봐. 김정은이가 정말로 박근혜를 미워했고 그래서 박근혜에게 타격을 주고 싶었다면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했던 말을 공개하면 돼. 근데 안 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김정은이는 박근혜를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황구시보가 말하기를 사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 사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만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 사드가 최종 배치되면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젠 중국도 이 시간에 발표하네. 나 진짜 사방팔방이 이제 국제적으로 업무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라고 지시하자 중국의 매체들은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사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만 한중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거기까지만 딱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드가 최종 배치되면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라는 말이 좀 거슬리네요.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8일 한국이 사드 문제를 미중 사이에서 원활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제하에 시평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의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런 늦춤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각각 중국과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한국이 빠진 함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서기 쉽지 않고 미국이 사드를 주장하는 데는 데다가 한국의 이전 정부가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일리가 있으며 이런 요소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한중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황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는 그러나 그런 태도가 모든 것은 아니다. 사드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 관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이런 고통의 상당 부분은 한국 측이 책임지기 마련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들 관영 매체는 중대한 전환점이 없다면 한류의 쇠락을 돌리기 어렵다. 그동안 한류가 중국에서 유행한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 한동안 중단되면 다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전화의 인기가 없고
오히려 중국산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대체할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매체는 중국 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사드가 최종 배치되면 중국의 군사대응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중러 공동대응도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로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와 전쟁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사드가 가져오는 도전을 억제할 능력이 있고 한국은 빨간선을 밟으면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중국 매체들은 사드에 관해 한국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서 사드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인터넷 포털 왕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 평가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드의 완전 배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구망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청년망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중단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환경평가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되게 다양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일단 문재인이 대통령 국가안보 그래 그렇지 4시 13분 원래 4시는 내 업무를 방해하는 기사가 나오는 시간이잖아. 그래 중국도 업무 방해 청와대도 업무 방해 그래 다 해먹어라. 문 대통령 국가안보 국민 안위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거다. 8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난관뿐이다. 발전 기회를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2시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한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외교안보 부처에 대해서